최근에 올림픽을 했었죠. 저는 바빠서 거의 경기를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역시 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면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겨도 그 상대팀 선수는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팀 선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선수들이 막 선전해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하면 그 선수들한테 좋은 건데 왜 우리가 기뻐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지면 한 국민으로서 이득을 보고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는 그 선수들이고 그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이 보상을 받는 건데 왜 우리가 우리 일처럼 기뻐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좋든 싫든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주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겠죠. 그런데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 자체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선수들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가져가는 세력이 사실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정착할 나라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다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스코틀랜드나 카탈루냐처럼 지금 속해 있는 나라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코소보처럼 뭐 나라가 분리된 사례도 있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북한이랑 옛날에는 한 나라였는데 분리돼서 지금은 서로의 국민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장벽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죽을까요? 그때까지도 과연 이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 아직 생긴 지 200년도 안 됐죠. 우리나라도 아직 생긴 지 사실 8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십 년 안에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고 해도 저는 그다지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정체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들은 주로 국가를 단위로, 기본 단위로 해서 수행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국기 떼고 한 개인으로서 올림픽에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뭐 1등, 2등, 3등 어차피 개인이 나가서 그렇게 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해서 그런 행사를 조직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고, 당분간 그런 전통이 쉽게 변할 조짐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과연 이렇게 국가를 단위로 해서 스포츠 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자신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도록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이득을 가져가는 거냐? 왜 이런 전통이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뭐 아무런 이득을 가져가는 세력이 없이 그냥 이런 전통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 상당히 많은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세워본 가설은, 결국에 각 국가들이 올림픽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선진국의 정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거민더 반브라라는 영국 사회학자의 현재 유럽의 위기, 난민, 식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계라는 논문을 읽고 나서였는데요. 이 논문에서 반브라는 어떤 현재 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영어의 시티즌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대대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법적으로도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가 유럽에 한창 진행되던 식민주의 시기였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민주의 시대에 뭐 여러 열강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다른 지역들을 막 지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배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냐? 그리고 누가 여기서 이권을 가져가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문화를 공유하고 이렇게 한 언어를 쓰고 하는 우리 같은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지배의 주체다. 그 힘의 주체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뚜렷하게 나누는 의식이 딱 생겨나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강하게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쟤네는 자기네들끼리 딱 뭉쳐 가지고 한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하네? 그럼 우리도 나라다 하면서 딱 똘똘 뭉쳐 가지고 그런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도 자주적인 나라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또 당하는 입장에서도 국가주의적인 의식이 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랬던 게 그 식민주의 시대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2 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주의 시대가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지배자였던 국가랑 피지배자였던 국가랑 이제 입장이 옛날이랑 바뀐 거잖아요. 근데 반브라의 주장은 뭐냐면, 그 식민주의 시대 이후로 국가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 입장에서 되게 내놓기 좋았던 논리가 이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독립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자주적인 한 나라의 독립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 나라, 여러분도 한 나라.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어딘가 좀 속은 기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민주의 시대에는 어쨌거나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관계로 국가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 피지배 지역 사람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식민 지배가 끝나면서 선진국들은 예전에 졌던 책임을 그냥 탁 버리고 손 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식민 지배를 하면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이미 그 국가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식민 지배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졌었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의 방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무마시키는 데에 굉장히 잘 먹혔던 논리가 독립적인 자주 국가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독립적인 국가, 우리도 독립적인 국가. 너희도 너희 나라 국민, 우리도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딱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반브라는 선진국들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엠파이어였는데, 갑자기 저희는 네이션인데요. 저희는 엠파이어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일개 네이션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네이션이고 저희도 똑같은 네이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입을 꾹 닫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보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행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서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감동을 느끼고 몰입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예전에 엠파이어였던 나라들이 네이션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행사들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망상일 수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나 똑같은 경기장 위에서 동등하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나라와 나라라는 게 서로 동등한 거고 서로 독립적인 거구나. 각 나라의 일은 그 나라 사람들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선진국의 자본과 권력이 개발도상국들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 우리나라야 굉장히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전으로부터 그래도 많이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살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의 정말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강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일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좋은 걸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나는 이 나라 국민이야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사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선진국 정부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동등함 아래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동등함이라는 거는 포장지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내용물을 감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